안녕하세요. 한방브리핑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기신하고 영의기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금과 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금 칠정. 이것은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왜 오게 되는가, 병의 원인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여기서 크게 나누는 것은 유금과 칠정인데, 유금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 환경입니다. 풍한서습 조화, 풍한서습 조화와 유금, 애노희사 비공정의 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유금이라는 것은 이제 유금은 유금은 풍한 조하고 우사 비공정 이렇게 요 칠정과 유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칠정, 풍한서습조화, 외부의 환경, 대기 환경, 기후와 관련이 되는 거고, 애노의사 비공정은 칠정, 우리 감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유금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건 이제 할머니들 몸이 그러면 이제 일기예보가 되죠. 일기예보. 그래서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이제 팔다리가 쑤시고, 또 이제 추우면은 팔이 아프고 뼈 마디가 쑤시고 하는 그런 증세들 다 이제 유금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칠정은 스트레스, 긴장, 우리가 자기 감정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희노우락, 우사, 비공정의 감정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풍한서습 조화와 희노애락, 희노우사, 비공정 이렇게 유금과 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한서습 조화, 바람풍자죠. 이 바람풍자는 이제 바람, 쉽게 풍에 맞는다. 중풍이라는 그런 단어도 많이 쓰죠. 맞을 가운데 중자에다 바람풍자인데, 여기서 가운데 중자가 이제 맞을 중자, 중풍에 맞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풍이라는 것은 외부 이제 풍이 맞게 되면 처음에 나타나는 증세는 외부 바람을 많이 쐬면은 이제 감기 증세와 같이 이제 코가 막힌다든가 재채기 하고, 맥을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뜨면서 이제 부드러운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머리가 아프다든가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외부 바람을 많이 쐬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감기하고 풍한하고 풍한서습할 때 그 한기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증세가 감기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풍 중에서도 이제 한방에서는 풍은 백병의 장이라 그랬습니다. 백병의 장. 그러니까 풍은 백병의 장. 일개 백병의 장이라 가장 으뜸이 된다.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풍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중풍을 얘기합니다. 중풍은 뇌에 나타나는 거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되는 경우에 이제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데, 나타나는 증세가 이제 바람과 같다는 거죠. 바람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듯이 중풍을 맞는 경우에 보면은 이제 순간이거든요. 그 전날까지 굉장히 씩씩하고 건강하고 모든 증세가 완벽했는데 너무 그냥 에너지가 많다. 그냥 굉장히 활력적이다 하던 사람이 순간에 그냥 팔다리가 마비가 와버려서 이제 희망적인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풍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왔다가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중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볍게 오는 경우에는 이제 입이 이제 돌아가는 구안화사 증세와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또 이제 좀 가벼우면 이제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가 팔다리가 저리는 증세가 나타난다든가
또 이제 팔다리 그 온몸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으로 오는 증세의 특징은 이게 그 내풍, 외부에서 오는 바람풍은 이제 어떤 감기 증세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내풍은 화나 스트레스, 긴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아니면 이제 요즘같이 이제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술이나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어서 이제 그 화가 많이 생기면은 이게 뇌에 영향을 줘서 나타나는 것도 이제 이 내풍, 안내자에다 풍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 풍 다음에 나타나는 게 한이죠. 한은 찬기운입니다. 찬기운. 쉽게 말해서 그 찬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요즘같이 이제 갑자기 그 겨울에 찬바람을 많이 맞는다든가, 아니면 봄철에도 그 꽃샘추위처럼 갑자기 찬바람을 맞는 경우에, 이때 보면 이제 찬 기운이 딱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괜찮으나, 이제 몸이 약한 사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냥 한기에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게 상한이라고 말을 쓰는데, 왜 상할 때 이게 상자죠. 상한. 그 상한다. 한기에 찬 기운에 상하는 경우를 상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감기 증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기 증세를 나타나는데, 요거 상한에 있어서는 이제 요 병이, 그러니까 감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감기라고 할 때는 이제 뭐 반려수균이 폐에 침입을 해서 나타난다. 인후에 침입해서 나타나는데, 이 한의학에서는 이 감기를 한에 상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거름이라고 해가지고, 이 병이 제일 먼저 찬기운을 쐈을 때, 피부에 생겼을 때는 이것을 이제 태양병이라 그래서, 보통 감기 걸렸을 때 흔한 얘기로 이제 뭐 고춧가루에 따뜻하게 고춧가루를 좀 소주에 먹는다고도 하고 해서 이게 약간의 땀을 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감기 기운이 태양병, 피부에 있을 때는 요때는 이제 바로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을 내줌으로써 좀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태양이고요. 양명은 그러니까 위장까지 들어가는 경우고, 소양은 간 쪽으로 이제 반은 아니고 반은 안쪽이고, 안팎 그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거 소양병이라 그러고, 요것이 이제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태음병, 그래도 좀 더 들어가면 소음병, 거름병으로 이렇게 한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몸의 증세가 더 나빠지는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한기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병이 더 심해지는 거고, 이게 안에 있던 그 찬기운이 점점 밖으로 나가면은 병이 더 나아지는, 회복하는 그런 증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 한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이용해서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기에 대해서는 좀 냉증이라는 게 있죠. 냉증. 요즘 말해서 수족냉증, 수족냉증 있고 하복냉증도 있고 머리가 좀 찬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보통 이제 냉증인 경우에 이제 온몸이 다 찬 경우도 있고, 손발 아랫배는 찬데 가슴하고 머리에 있는 사람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간다든가, 소양인과 같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 화가 극도로 올라가는 경우에 가슴하고 머리에는 열이 많은데 손발 아랫배는 차지는 경우에 사람들이 상당히 혼선이 오죠. 자기는 굉장히 추운데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열이 많은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이런 경우, 몸이 소음인 같이 몸이 아주 찬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 상열하한증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가슴하고 머리 쪽에만 있고 손발 아랫배 찬 경우에는 이 가슴과 머리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것이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위 서자죠. 중서다, 중서. 더위 먹어서 그냥 사람이 탈증이 되는 경우, 또 더위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갈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름철에 더위를 먹어서 나타나는 그런 증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좀 안 그렇죠. 에어컨 시설이 많이 돼 있고 뭐 선풍기, 에어컨 뭐 이런 같은 거 냉방 시설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더위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뜨거운 데서 많이 그냥 운동을 한다든가 하여튼 뭐 갑자기 그냥 뜨거운 데 오래 있게 되면은 이 설병, 더위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심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다음은 이제 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 바로 이제 일기예보를 알려드리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제 뚱뚱한 분들이 이게 날씨가 흐려진다든가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팔다리, 허리가 그냥 다 쑤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습이 없는 사람, 건조하고 마른 사람, 열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여기 습이 있게 되면은 마른 기침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습이 있게 되면 오히려 몸이 좀 더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는데 뚱뚱하고 비만하고 많이 붓고 하는 분들은 이 습이 많은 날씨가 되면 장마가 된다면은 팔다리가 더 쑤시면서 아픈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습을 맞게 되는데 습이 이제 어느 부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증세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뭐 머리 쪽에 그냥 습이 많으면 어지럽거나 머리가 멍한 경우가 많고 그 대장이나 장 부위에 많으면은 이제 비만한 경우가 많이 있죠. 습. 그리고 이제 팔다리에 습이 많은 경우에는 팔다리가 부으면서 부종이 생기면서 습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팔다리가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습이 주로 많은 경우에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을 없애는 거, 습을 없애는 것이 이제 주된 치료법이 되는데요. 하여튼 요 습이라는 것은 이제 비만한 사람이나 이제 비만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이런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고열량의 음식이나 수분 섭취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우리 몸에도 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이 많은 사람은 이제 날씨가 습기가 차면은 더 아프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을 약간은 건조하게 해주셔야지 습이 있거나 뚱뚱한 분들은 몸을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조가 있습니다. 습과 조는 좀 반대가 되죠. 습은 수분이 많은 거고 조는 건조한 건데 이 건조한 것이 이제 건조한 날씨가 많이 되면은 요게 계절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철에는 뚱뚱한 사람이 더 아프고 가을철이 되면은 이제 건조한 날씨가 많이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마르고 폐가 건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이 건조한 기운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폐기관지 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올라가도 폐기관지가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숨이 좀 가빠지고 또 이제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날씨가 건조해지고 봄철이라든가 아니면 가을철에 건조해지면은 더 심해지는 마른 기침이나 헛기침이나 이런 증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폐기관지가 건조해지면은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장 쪽으로 가서 장이 건조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변비가 생긴다든가 하는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또 이제 비장에서는 습이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비장에 습이 많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돼서 설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는 이제 열이 많은 거죠. 화는 이제 군화하고 상화가 있는데 심장의 군화하고 콩팥에 있는 상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은 것은 이제 역시 여름철이죠. 여름이 덥게 되면은 화가 많은데 이 화가 많은 것은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여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름에. 근데 몸이 찬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더 화가 많은 때는 오히려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면이 편한데 평소에 화가 많은 경우, 그런 화와 열이 많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또 이제 화가 많아지는 것은 또한 음식물하고도 또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고열량의 음식, 매운 음식 등과 같이 좀 화와 열이 많이 생기는 음식을 먹게 되면 화와 열이 많아지고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면 더 답답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술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화가 많이 생김으로써
몸에 열이 많고 또 외부 환경이 더우면은 더 열받고 그냥 그 안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 어느 쪽으로 갔는가에 따라서 또 좀 증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음어화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이 허하면서 화가. 그러니까 음이 화하고 그 수분이 잘 조화가 돼가지고 화가 안 올라가야 되는데 음이 부족하게 되면은 화가 올라가서 허화가 뜨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상열하한증. 위에는 열이 많고 아래는 차지면은 역시 상열하한증이 되면서 그 열이 계속 더 올라가고 아래는 차지는 그런 증세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피부로 가는 경우에는 요즘 그 증세가 많은 이제 아토피 피부라든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희노애락 비공정이죠. 이제까지는 그 풍한서습 조화는 외부 환경, 대기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영향을 받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날씨가 차면은 몸이 열 있는 사람은 편하지만 몸이 찬 사람은 힘들고 또 열이 많은 사람은 날씨가 시원할 때 추울 때는 좀 편한데 더우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희노애락 우경공. 이것은 이제 칠정이라고 그러죠. 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당히 그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정이 안정이 되면은 이런 증세가 없는데 여기 여러 희노애락 이공경은 이제 어떤 감정적인 자기 욕심이라든가 어떤 화나 스트레스가 풀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희노우사 비공경에서 이제 보는 게 이제 희는 이제 기쁠 희자죠. 기쁘면은 모든 것이 다 좋고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하게 되면은 뭐든지 이제 부족하면은 너무 부족해도 병이 되고 너무 과해도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가 너무 기뻐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심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 영향을 줘서 갑자기 그 어떤 심장의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데 심장의 기운이 쫙 빠진다든가 너무 하는 그런 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게 되면은 이제 기운이 흩어진다. 느슨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영향을 주고 이제 심장의 혈액순환에 잘 안 되는 심장의 그 맥박이 좀 약해지는 그런 증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는 이제 간하고 연관이 되죠. 화병 할 때도 이제 많이 성을 내는 경우에 이제 화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노는 그 간하고 연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희는 심장하고 연관이 되고 노는 그 간하고 연관이 되고 근심하는 것은 폐하고 연관이 되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비장하고 연관이 되고 슬퍼하는 것도 폐하고 연관이 되고 공포스러운 것은 이제 심장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심장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화를 많이 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간에 영향을 줘서 간의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풍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뇌풍.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올라가면 풍이 되고 풍이 생기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중풍 증세 또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노는 간하고 연관이 되고 또 이것은 이제 그 중풍하고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화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검붉어지면서 이제 중풍으로 많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폐를 많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걱정이 많아지면은 모든 것이 좀 위축이 되게 되죠. 그래서 폐에서는 뭔가 이제 이것을 뿜어내는 그러니까 공기를 밖으로 이제 들이마시고 내보내고 해서 발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근심이 많게 되면 폐가 위축이 되고 이 발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폐 기관지가 좀 약해지면서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숨이 가쁘다든가
아니면 그 잘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 아니면 숨을 너무 가쁘게 쉰다든가 하는 그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런 너무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한방적으로 보면은 폐에 영향을 주고, 폐는 또 이제 피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이런 이제 발산을 해줘야 되는데 안 돼서 피부의 뭐 아토피라든가 홍반이라든가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뭐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경우에 보면은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은 비장에 영향을 주고, 비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음식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하면 모든 기능이 맺어진다, 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합이면은 생각이 많아지면 사고가 많아지면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하여튼 소화불량, 뭐 설사를 한다든가 하는 밥맛이 없어지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스러운 거죠. 슬퍼하는 경우에도 이제, 요것도 이제 폐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면 굉장히 슬퍼하면 기운이 쫙 가라앉으면서 이게 발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폐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한방에서 보면은 이제 슬퍼하면은 기가 소멸된다, 없어진다, 소모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소모됨으로써 기가 약해지니까 폐에 영향을 주게 되고 폐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포스러운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건데, 정신이 극도로 긴장해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장의 기능, 콩팥의 기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혈액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역시 이것은 이제 공포스러우면은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콩팥으로 들어가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정을 이제 온몸에다 공급을 못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정이 약해지면 뼈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져 신장도 약해지고, 모든 에너지와 같은 그런 호르몬 성분의 기능도 좀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뇌라든가 골수 기능도 떨어지게 돼서 이제 뼈도 약해지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만약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생활을 많이 한다면은, 두려워한다면은 이제 뭐 뼈도 약해지면서 이제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스러운 것은 이제 신장하고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증세를 신장과 관련된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놀라는 거죠. 놀라는 것은 이제 심장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놀라는 거. 이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갑자기 그냥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럽게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놀라게 되면은 이 기가 놀라면 이 기가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혼란이 되는, 그러니까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약하면은 이제 분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게 심장하고 연관이 되면서 정신에 그냥 혼란이 오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이제 이 칠정 중에서 에노희락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상에서는 이제 에노희락을 이 에노희락 비공정, 희노애락 비공정에서 에노희락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고요.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요 에노희락은 폐비간신이 되고요. 폐비간신이 되고, 그리고 요 에노희락에 있어서 여기 이제 사상에서는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요 에노의 기는 이렇게 좀, 에는 바로 위로 올라가고,
노는 옆으로 그냥 옆으로 크게 넓게 올라가고, 희는 이제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고, 심확, 락은 또 확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가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게 되고요. 또 이제 에노히락에 있어서 이제 장부의 대수도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에노히락이 있게 되면은 요거 좀 쉽지는 않은데 여기 사상의학에서는 에노히락의 성과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은 어떤 이기하에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거고, 이게 기는 밖으로 나타나는 거, 이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제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걸 성이라 그러고, 정은 어떤 감정적인 거. 칠정에서도 이제 칠정이라 그러죠. 칠정에서 있듯이 이제 자기의 욕심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감정이 포함되는 경우에 이게 칠정이고, 어떤 모든 사람이 선한 걸 보면 선하게 보는 거, 이런 걸 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정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에노히락에도 성과 정이 있고, 노에도 성이 있고, 희에도 성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이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의학에서는 이제 에노히락의 성정에 의해 가지고, 성과 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병도 나타나고, 또한 이제 체질도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유근과 칠정돼서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외부 대기 환경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우리 에노히사 비경공의 칠정에 의해 가지고 병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병이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체질적으로는 에노히락의 성정에 의해 가지고 또한 이제 체질이 나누어지기도 하는 그런 성정과 에노히락이 중요한 병의 원인이면서 체질이 나누어지는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금 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